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입니다. 네, 2019년 11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우리 시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가 다가올 이슈와 전략 오늘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을 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일이 바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좀 들어맞는 일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어제 다행히도 지소미아가 이제 다음 달까지죠. 보통 다음 달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면서 다음 주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안심하면서 매매를 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여기 나오신 전문가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그리고 아메거사 이상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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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임하는 각오 말씀해 주시죠. 각오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날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주말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날씨가 녹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조금 지금 과거보다는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이번 주에 잃었던 돈들 손실 나셨던 분들 지금 이제 수익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 파라오 전문가가 오늘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손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아메거사입니다. 이렇게 주말 방송 수익만세 플러스 거의 1년 만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출연하는 시기가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사실상 지금 특히 이번 주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증시가 다음 주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넘어서 재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손실 나신 분들은 이 단기간에 빠르게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시장 상황에 걸맞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수익만세 플러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방송할 테니까 좀 잘 봐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타파 시간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개최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21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633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우리 시장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 단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소미아,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무역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현재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번 주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장기 평선 상단선에 위에 있고 그리고 반등을 굉장히 잘 이어가는 모습들. 꼬리를 좀 달아주고 하루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지만 어제자 바로 살짝 큰 반등이 좀 나오는 시장이 연출됐죠.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반등도 거의 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되냐면요. 기관계, 특히나 연기금의 주가 방어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가 방어가 코스피 시장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쭉 밀려버리고 코스피 시장만 살짝 반등이 나온 증시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즉 정부 측에서도 좀 지수 방어를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들어갈 만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지소미아, 오늘자 이번에 좀 조건부 연기를 하긴 했지만 협의를 하지 않고 종료한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취해줬죠. 즉 반미적인 지금 현재 정책들을 펼쳐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 증시는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측에 조금 더 가까운 국가들과 중국 측에 조금 더 가까운 국가들이 정확하게 지수가 나뉘게 됩니다. 실제 화면에 보시면 미국 지수를 먼저 띄워드릴게요. 미국의 나스닥 증시고요. 지금 현재 월봉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시켜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보이시죠? 특히나 나스닥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측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일본 측의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측 니케이 지수 어떤가요? 월봉상 보시면 미국 지수보다는 아니지만 역시나 우상향을 시켜주면서 신고가를 바라보기 직전 자리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브라질 지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지수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 당시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추세상 하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대한민국 지수도 최근에는 정치 횡보라든가 물론 뭐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 수 있는 국가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중국에 좀 더 가까운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서 대한민국 지수는 사실상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1년 내내 하방을 보여주는 증시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 특히나 해칭 펀드 자금들, 어마무시하게 큰 자금들의 대한민국 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대한민국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증시는 좀 더 허약한 증시가 진행되게 될 거고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돌발 악재가 다시 한번 터졌을 때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약하게 일본 증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지수만 마이너스 5%, 이번 주만 해도 마이너스 5%가 떨어지는 자리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수미아 어떻게 됐습니까? 조건부지만 연장이 됐죠. 즉, 이 약한 증시가 좀 더 반등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나와줬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 포인트를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의 부분들, 뭐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시가 다음 주에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 주 준비하신 다음에 다음 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서는 지소미아 이슈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다양한 뉴스로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시장이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다양한 종목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메거사 전문가님께 이번 주 우리 시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를 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좀 첩첩산중이 아니었나 생각 들어요. 그만큼 좀 이제 악재가 많았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주한미군 감축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대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좀 거기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제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증시가 꽃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 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런 현상은 언제 나타났냐면 2017년도 대세 상승이 나온 시기에 이때도 61선과 120일선 간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쭉 반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17년도와 지금을 대입해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충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매수를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 신이 주신 기회, 천재 1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기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중심은 정책주 아니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초점을 맞추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전문가 얘기 들어봤는데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하는 이 뭐랄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다행히도 좀 연장 쪽으로 가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의견을 내기에는 좀 시간이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판단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연말까지 시장 지소미아 또는 미중 무역상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좀 그렇게 보시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나 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나 상당히 저는 증시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요 그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운더리 효과로서 좀 반등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요 패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엔화 추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관련된 문제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이 수급들 계속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이머징 마켓 쪽으로 수급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거의 뭐 양적 완화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 전까지는 아마 증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좋아질 것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이슈로 현재 하락장이지만 이슈와 더불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나 정부정책 관련주 등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특징주를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특징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자 말씀해드릴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오성첨단 소재, 최근에 지금 현재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된 이슈를 타고 종목이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번 주 하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한 차례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최근 말씀해드리는 전형적인 이 N자형 패턴의 자리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역배열에 있는 자리를 정배열로 바꿔주는 1차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주가는 적정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리가 나와주냐. 중간중간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 한번 튀어주고 죽어주고 튀어주고 죽어주는 자리.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자리는 왜 만들어주는 자리냐? 이 세력들이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려있는 매물을 소화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2차 패턴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패턴 자리들이요.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냐? 최근에
지금 현재 반일 관련 종목으로 해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에서도 명확하게 나왔던 패턴이 보겠습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기관계가 주가 관리를 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요.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겠습니다. 종목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주는 1차 패턴,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받습니다. 근데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장기 평선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검은색 선이 지금의 장기 평선 121선이고요. 주가는 역시나 똑같죠. 똑같이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자리,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2차 파동까지 나와주는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급등세를 최근에 굉장히 잘 날렸던 메가임디라는 종목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슈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패턴 자리가 정말 똑같았다. 종목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주고요. 주가가 1차적으로 급등했다 떨어지고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슈와 함께 2차 파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리 종목들, 특히나 이 큰 손들, 세력들이 주가 거래를 하는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인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1차 패턴이 나온 다음 횡보를 보이면서 준비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담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상첨단소대처럼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날릴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상첨단소에 어떻습니까? 매물 소화하고 나서 바로 정배열 자리를 가져가자마자 종목이 24% 정도의 급등생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세력주 패턴 종목들을 오늘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꼭 지켜보시면서 추가 후속 종목들까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서는 특징주로 바로 오성첨단 소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저는 이제 IQ라는 종목을 좀 이제 특징주로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좀 빠졌지만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뭐 하루에 한 개씩 요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이 IQ 같은 종목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의 핵심 운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치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도 이 치매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과 좀 이제 협력을 해서 도내 폐질 패치제 관련된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이 독점적인 이 특허를 또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도 유망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한다라는 패턴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평일에 다른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번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는 자리, 어느 정도 고점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그런 모습들, 즉 지금 시장의 중심에 한번 갔던 종목들, 한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가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IQ라는 종목으로 이 IQ라는 종목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패턴에 있는 종목들 잘 이제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에서 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를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 증시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빠졌지만 다음 주만큼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과거의 종목들 보더라도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계속 상한가 가는 패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베셀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상한가 한번 가죠. 그리고 나서 갭으로 한번 음봉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들 충분히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연제약 같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제약 같은 종목 보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또 20% 넘는 급등들, 충분히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맛을 알죠. 자, 이 종목들도 지금 흐름은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런 종목들 수익만세 시청하시면서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IQ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난 한 10월 정도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과 상승을 좀 보여주었으면 특히 HLB 막 폭등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또 FDA부터 시작 임상이 좀 실패하면서 악재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약간 좀 뭐랄까 그 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메오 전문가님 이런 제약바이오의 투심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망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 하면 제약 바이오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제약 바이오만큼 중장기적으로 좋은 업종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지속되는 게 이 고령화죠.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약품 수요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업종보다 이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조 제약 바이오들이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릴 때는 그만큼 강한 자금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그 강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들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 자금들이 시총 하위 제약 바이오로 끌어올릴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총 하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는 활기를 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천재 1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시장 빠진 것은 신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종합주가지수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2년 만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약 바이오 잘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악재가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메오 전문가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신다 하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로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아이큐어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가올 시장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시장이 과도하게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현재 타이밍에 중요한 세력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자 말씀해드릴 종목은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20조 철도, 20조 규모의 철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악재에 의해서 살짝 눌림목이 나와줬지만 역시나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만 긍정적으로 살짝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전형적으로 말씀해드렸던 그 패턴입니다. 종목은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주가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패턴 자리에서 나눠지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중간중간 17% 급등, 중간중간 저점에서 15% 급등, 16% 급등 이런 횡보세 자리를 만들어준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이 전고점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만들어준 뒤에 어떻게 된다? 2차 파동.
2차 파동 자리를 정확하게 그려간다는 말씀드렸죠. 이번에 매물대 소화를 정확하게 해주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전고점 매물대를 조금 매도해주는 모습들, 이번에 눌림목 뒤 21 이평선과 60 이평선 저가 지지를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2차 파동 직전에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진 세미캠하고 딱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차 파동 뒤 눌림목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된다? 정배열 자리를 가져간 뒤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된다? 2차 파동을 보여준다. 종목 동진 세미캠 이 무거운 종목조차 45%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더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푸른 기술이 다음 파동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1차 파동과 비슷했던 최대 한 100% 정도의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 이슈만 나왔다고 하면 강하게 상한가를 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고가에서 잡을 필요가 없이 저가에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천천히 직장인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되시니까요. 이런 종목들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면 이슈에 맞춰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번 지수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지수는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종목 위주로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은 시가 이하, 이미 많이 떨어졌죠. 시가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단기적으로 19,000원 자리. 일단 매물대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한번 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략하시면 좋아요. 19,0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15,000원 자리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안전한 종목, 강하게 튀어갈 수 있는 종목 꼭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남북 경협주는 분야가 좀 많잖아요. 뭐 철도 관련주나 아니면 개성공단, 뭐 금강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왜 철도인지 또 궁금하고요. 왜 그 중에서도 푸른 기술을 말씀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슈가 아무리 많대 한들 이 세력들의 주가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가는 급등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 철도 관련 종목들은요. 누구의 언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매집이 일어났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그리고 시진핑, 지금 미중의 러브콜을 이 철도 관련 이슈를 받으면서 좀 종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등이 제대로 된 매집이 나왔고요. 이 주가 관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철도 관련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제 종목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중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역시 철도 관련 종목 1차 파동 제대로 급등세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요. 다시 한번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시 한번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 혹은 미국과 꼭 협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세 날리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겠죠. 최근에 북한이 시장을 닫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과 합쳐서 지금 이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개방을 하려고 이미 준비 중이라는 거겠죠.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튀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철도 관련 종목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남북경협 조비라는 비료 관련 종목 보시면 좋겠죠.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가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매집이 일어납니까? 매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장기 평선 돌파도 못 시켰고요. 종목이 날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이 좀 크신 분들도 좀 매집할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푸른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수급이 들어와 있고 다가올 경협 이슈로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좀 이제 정책 이슈가 있는 정책 종목들, 이슈. 네, 좀 이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좀 내기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이제 충족을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좀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를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관을 좀 이제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뭐 온수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업용 배관 또는 이제 플라스틱 배관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요 배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 주가 상승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정책 관련된 이슈였죠. 자,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 세종시 관련주로서 개연 관련주로 좀 분류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프롬파스트 하면 개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총리와 관련된 얘기도 엮이면서 지금 좀 살짝 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주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SDN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자, SDN이라는 종목을 보면 바닥권에서 한번 추세가 한번 나오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번 붙고, 그리고 거의 뭐 50% 60% 넘어서 100%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냥 가지고만 사놓고 들고만 있으면 계속 자고 일어나는 수익, 자고 일어나는 수익,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하락했지만, 자,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책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상한가 한번 가고요. 그리고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매우 바닥권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을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정책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정책주,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으로서 거의 뭐 20% 3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갈게요.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자, 목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잡고 가고요. 자, 목표가 4,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250원 라인대 이 박스권 구간 설정해 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사실상 월봉상에 매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한번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프롬파스트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5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암행어사 전문가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게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업종이고 또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주도 역시나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급등세가 문제가 이제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를 많은 분들이 좀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은 또 막 100%도 가지만 어떤 종목은 10%도 못 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매매하는 게 좋을지 남해서 전문가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뭐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사실 뭐 종목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에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메딕스 같은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 단기간에 70%, 80%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주가 됐든 안 됐든 모든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거래를 한번 터져놔서 그리고 시세를 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 봤을 때도 바닥권 계속 횡보를 계속 이어가다가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를 한번 터져놔서 그러고 나서 쭉 상승한 모습들, 거의 뭐 50%, 60%는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손이 느리신 분들, 단기간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안성맞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 굳이 건드려가지고 손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바닥권에서 이게 살짝 급등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확보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바나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 특히나 좀 손이 느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중에는 또 장기간 또 중기 이상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종목들이 바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우상향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뭔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께 다음 관심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전형적인 이 N자형 패턴 자리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주가 관리하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뭐 이쪽 안에서 조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짚어보셔야겠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만한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 최근에 아기상어 관련 이슈를 터트려내게 되면서 과거 매출에 비해서 매출액이 3배, 4배가량이 어마무시하게 뛰게 되면서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아용품 시장에 뛰어들었을 지금 현재 히트를 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에다가 이런 좋은 이슈에다가 세력주의 패턴이 정확히 일치됐으니까요.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N자형 패턴을 정확히 이어가세요.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 주가를 이상하리만큼 지켜줍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 만들어준다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물 소화를 시켜준 자리, 전고점에 매물대에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를 털어주는 파동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어떤 파동까지? 전고점을 넘어서는 조금 2차 파동까지 넘볼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삼성출판사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를 위해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맥점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 매물 소화를 위해서 급등세가 나왔던 자리 보시면 몇 퍼센트 급등해요? 요날 17%가량의 급등세가 나오죠. 자, 이 하락장 시장에서 17% 수익이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수익만 챙겨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내가 남들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시가 이하 자리, 이미 21이평선 살짝 돌파해주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봐요. 시가 이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들어가시고요. 가격 적절한 가격은 한 18,000원에서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리는 지금 현재 2만 원 자리. 지금 현재 저는 항상 단기적으로 욕심 없이 낼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전고점 넘어주면서 바로 날아갈 자리예요? 아니면 조금 횡보할 자리예요? 횡보할 자리라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바로 하시고 손절가 지금 현재 16,000원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 삼성출판사 한번 단타 수익 내고 끝내야겠습니까? 아니죠. 다음 기다렸다가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 뒤에 추가적인 2차 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단기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매물대가 이미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고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고점을 고사하고 상승할지 자체가 좀 의문이 드는데 아유, 어떻게 잘하시네요. 질문 좋다, 질문 하시는지 좋아. 궁금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매물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기에는 전고점의 매물대가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가격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목이 급등하냐라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저저번 주죠. 정확하게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 이름은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요.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푸른 기술을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냐? 딱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말했습니다. 남북경협주가 가겠냐? 이 종목이 올라가겠냐? 상승을 조금이라도 나와주겠냐? 무슨 이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남북경협주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세력이 주가 관리하는 패턴대로 확인하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간에 22%가량의 빠른 급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에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주가 관리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제가 이 자리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확률 89%의 자리입니다. 시장의 100% 승률은 없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안 부리신다라고 하면 여기 20%, 30%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삼성출판사라는 종목 욕심 없이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 계속해서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텔콘 RF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또 이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했던 눌림목 자리에 좀 정확히 위치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좀 이제 영위하고 있는 비보존의 관계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비마약성 진통제를 하루빨리 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좀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두 업체가 바로 이제 이 비보존이라는 우리나라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보존이요, 미국 FDA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뭐 임상 3상에 이 허가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부분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대부분 화학 치료제로서 이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원래는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을 뭐 다른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그 고통을 좀 완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비마약성에 대한 이 개발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보존이 좀 이 선두 주자로서 지금 장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콘 RF 제약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전문가 이거 살짝 상승한 흐름이 아닙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0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급등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면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정확하게 21선 요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N자형 파동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급등 노릴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을 잘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까 뭐 나노메딕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 보시면 다 지금 70% 80% 갔는데, 자, 지금 텔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커가지고
뭐 100% 200%까지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10% 20% 정도는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은 시가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 한 목표가는 현재 9,300원 라인대, 한 9,300, 9,500원, 딱 9,300원이 적당하겠네요. 9,300원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라인대 박스권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한번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텔콘 RF 제약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전문가님에게 오늘의 관심주를 잘 들어봤는데 8호 전문가님은 이제 주로 아마도 남북 경협주 쪽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악의성으로 있지만 남북 경협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있다면. 그리고 우리 또 암행사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전문가의 각각 다른 사람의 종목은 또 업종은 섹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8호 전문가님부터 질문해볼까요? 8호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제약바이오 안 간다고 했는데 제약바이오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마르스 전문가님이랑 나왔을 때에도 종목을 봤는데 종목이 순식간에 아마 20% 30% 날아갑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남북경협주 위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보다는 남북경협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암행사 전문가님. 자, 남북경협주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경협주 좋죠. 네, 이제 좋긴 한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우상향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종목씩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저번 주에서 하락장에서 단기간에 원금 회복을 하고 싶으면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8호 전문가님, 자, 종목으로 하나 또 보여주셔야겠죠. 자, 제약바이오, 남북경협, 과연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은 제약바이오, 아니면 남북경협, 아니면 정책수혜주,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고 가더라고요. 자, 8호 전문가님, 그럼 남북경협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또 상승을 예상하시는지 한 종목이나 뭐 한 두 종목 예상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최근에 남북경협주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집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이 기다리는 종목, 즉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많은 종목보다는 그냥 푸른 기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은 완벽하게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 만들어줬고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정배열을 지키는 모습이죠.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암행사 전문가님에게 여쭤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아까 보니까 또 이 HLB, 삼성자 이런 종목들이 엄청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약바이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약바이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이제 77%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바닥권에서 추천 들어가지고 충분히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암행사 전문가님께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량 급등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도 꼭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보니까 근데 텔콘 RF 제약을 오늘 가져오신 종목 암행사 전문가님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보다는 이미 올라갔던 종목 같아요. 좀 바닥에서부터 준비하면서 HLB, 뭐 삼성제약 등등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없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2의 HLB가 될 만한 종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고요. 거의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 매출 1조 기업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매출 1조 기업이고 그리고 흑자가 5분기 연속으로 흑자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적 이 면역 체계에 관련된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2의 HLB가 될 만한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하느냐? 제가 오후 3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거기서 이 종목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입니다. 아마 2020년 제2의 HLB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1조 매출의 5분기 연속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요 히든 종목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또는 다음 주 당장이라도 큰 급등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수익 만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다가올 시장 제2의 HLB가 될 수 있는 상한가가 기대되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오늘 무료 방송까지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